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기편 5장하고 6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도 천승지국호대 경사이 신하며 전룡이 애인하며 삼인 이신이라. 이 5장은 정사에 임하는 군주의 마음가짐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 천승지국 또는 다스리다 천승의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라고 시작했습니다. 군주의 마음가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 세 개의 문장이 나오고 다섯 가지 요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승의 나라는 술의 천대를 낼 수 있는 제후국을 말합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경사이 신하며 됐습니다. 신 다음에 민자를 넣으면 해석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경사, 이때 경은 하나의 근본을 두고 옮겨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사는 정사에 집중하고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는 제후는 제일 먼저 정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민입니다. 백성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제후의 솔선수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후가 정사에 집중해야 백성들의 신임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문장. 전용이 애인하며예요. 전용은 절약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제후가 사치하지 말고 절약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임을 얻는 방법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이어지게 됩니다. 조건과 원인이 돼요. 백성들이 신임을 얻는 방법은 제후가 사치하지 않고 절약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치하게 되면 재물을 잃게 되고 재물을 잃게 되면 결국 피해가 백성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약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또 다음 같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되 사민이시예요.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시자는 농한기를 가르칩니다. 농한기로서 백성을 부려야 된다. 아무리 백성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농번기에 백성을 부리게 되면 백성들은 한창 농사를 지어야 될 때 노역도 나가야 되고 전쟁터에 끌려 나가게 된다면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백성을 사랑하되 반드시 농한기로서 백성을 부려야만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제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섯 가지의 요체가 등장하는데 경과, 신과, 절과, 애와 시, 이 다섯 가지 요체는 군주의 마음을 논한 것이지 정사의 방법을 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경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경자가 제일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5장의 문장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지국입니다. 제후는 다섯 가지 요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 신, 절, 애, 시입니다. 제일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것이 경입니다. 정사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근데 백성이 신임을 얻는 방법은 제후가 절약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창 농사 지을 때 부리게 되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농한길에 백성을 부릴 줄 알아야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다섯 가지 요체가 정사에 임하기 전에 제후가 갖춰야 될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공적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후가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의 갖춰야 할 마음의 자세는 먼저 정사에 집중해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야 되고, 신임을 얻는 방법은 제후가 사치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백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백성을 사랑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사랑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백성들을 농한기에 부릴 줄 알아야만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가 된다. 오늘 내용 정리가 되셨죠? 다음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왈 제자 입즉 효하고 출즉 제하며 이신하며 애중호대 이친인이니 행유 여력이거든 즉이 학문이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장 나오죠? 6장이 결론이 되는 문장입니다. 자왈 제자는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를 하고
제자는 초학자로서 젊은이를 가르칩니다. 처음 학문을 접하게 된 젊은이들은 먼저 집에서는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근위신이에요. 이웃과 교제함에 있어서의 자세입니다. 이 근이라는 것은 행함에 있어서 떳떳한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은 행동에 관한 얘기고 신은 말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있을 때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 행동에 떳떳함이 있어야 되고 말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 나가서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에 남은 힘이 있거든. 여기서 행동은 뭡니까? 바로 위의 사실입니다. 어떤 행동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효제하고 근신하며 애중하고 친인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걸 충분히 다 하고 힘이 남거든. 이 학문입니다. 이 다음에는 바로 여력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남은 힘을 가지고서 학문이에요. 여기서 문은 시서유계를 말합니다. 시서유계를 익히고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효제하고 이웃에게 근신하고 사회에 나가서 애증하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먼저 앞서고 나서 그 행함을 가지고 시서유계를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덕행이 먼저고 문예는 나중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본이고 무엇이 말인지를 잘 따져서 선우를 잘 알고 행동하게 되면 군자의 답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장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자, 추학자입니다. 막 학문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행함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학문은 나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행함과 학문은 다 중요하긴 합니다. 먼저 효와 제와 근과 신과 애중, 친인이 실천되고 나서 그 남은 힘을 가지고 시서유계를 배우는데 힘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장에서 증자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증자께서 위인, 모의, 불칭이 제일 먼저고 여붕우, 교의, 불신이 그 다음이며 마지막에 전불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과 신이 덕행으로 실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인의 말씀을 전수받아서 열심히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는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와서는 어른을 공경해야 하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시에는 마땅한 도리가 있어야 되고 말은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널리 사람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행동과 실천이 있고 충분히 실천이 됐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학문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천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학문에 힘쓰게 된다면 그 학문은 자신을 위한 학문으로서 덕을 갖추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학위편 5장, 6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